한 4억 원 정도의 퇴직금과 뭐 각종 모아둔 돈을 65세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어떻게 이걸 살림을 꾸려나가야 될지 막막하다.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초빙 교수로도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덕분에 그림 보신 것처럼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이미 1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만 저희가 실버 버튼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최근에야 신청하는 바람에 한 4달 늦게 받았네요.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50 전후회에 도달한 직장인의 상담을 제가 들어드리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 4억 원 정도의 퇴직금과 뭐 각종 모아둔 돈을 박박 긁으면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들고 65세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어떻게 이걸 저희가 살림을 꾸려나가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모 회사에 세미나 갔을 때 받았던 질문인데 이게 참 인상적이어서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되는 직장인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50 전후까지 직장 생활한 것도 참 복받은 거고요. 저도 51살에 회사 그만뒀잖아요. 두 번째로 또 4억이라는 뭉칫돈을 그래도 갖고 퇴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분 입장에서 저는 자산 배분의 전략을 많이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자산 배분이라는 건 뭐 별거 아니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우상향하는,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우상향하는 2개 또는 3개 이상의 자산의 짝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낼 수가 있죠. 실제로 한 7% 정도의 자산 배분 성과가 가능하다면 연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자금을 매년 인출한다 하더라도 65세까지 자금이 고갈될 일이 없고요. 심지어 3천만 원 정도 인출하게 되면 원금이 거의 줄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즉시 연금의 효과를 누린다고 할 수 있겠죠. 4억 원짜리를 어디 연금에 넣어두면 이걸 평생 매년 3천만 원씩 인출해도 원금이 줄지 않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7% 성과라는 게 굉장히 뛰어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7% 성과가 가능해요? 이제 눈높이를 낮춰 5%로 운용을 한다고 해보면 이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씩 계속 인출하면 65세 때 약 2억이 안 되는 돈이 남게 되고요. 3,500만 원 정도 인출하게 되면은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65세 때 남게 됩니다. 즉, 원금을 지키며 관리하기는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5에서 7%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이분의 노후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연 5% 성과가 가능해요? 이렇게 물으실 텐데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의 누적적인 수익률을 살펴보면 5.8% 정도의 수익을 기록한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때 1988년에서 1998년 정도까지, 즉 기금운용본부가 생기기 전에는 대부분 이 돈을 채권에 투자를 했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이후 주식과 다양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성과가 더 개선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각각 8.5%와 9%에 이를 정도로 높은 성과를 기록한 자산이에요. 개인 입장에서 주식에 완전히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낮은 수익에 만족하며 살겠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납니다. 또 2020년 3월에도 한 40% 빠졌죠. 이런 주가의 폭락 사태들의 이 노후 자금이 다 묶여 있으면 큰일 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게 바로 자산 배분이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한 30% 정도 미국 국채, 혹은 70% 정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월등히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마이너스 수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일단 투자의 위험이 굉장히 낮아진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게 되면 더 좋아집니다. 즉, 미국 국채와 한국 주식에 50대 50 투자를 그냥 하고 놔두는 것보다 이 자금을 매년 비중을 다시 50대 50으로 맞춰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면 수익률이 월등하게 좋아져서,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에 5대5 투자를 하게 되면 대략 한 5% 정도 성과가 나는데, 이것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걸 리밸런싱만 제때 하면
무려 6.7%까지 수익률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때를 전후해서 리밸런싱 하는 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들고서 500만 원을 미국 초 ETF에 500만 원을 한국 주식 ETF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랬는데 3월달 주가가 계산하기 쉽게 50% 폭락했고 환율과 채권 가격은 또 반대로 30% 폭등했다고 가정해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비슷했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투자 원금은 9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 투자해놓은데 플러스 성과는 30%밖에 안 났는데 국내 주식 주가 폭락은 마이너스 50%가 났으니까 여기서 9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물론 전액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이 사람은 참혹한 피해를 봤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2단계는 어떻게 한다? 900만 원 중에서 450만 원은 한국 주식에, 그리고 450만 원은 미국 국채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죠. 왜? 50대 50을 맞추는 게 리밸런싱입니다. 이해되시죠? 500만 원이었던 한국 주식은 250만 원이 됐고 500만 원이었던 미국 국채는 가격이 상승했었잖아요. 그래서 30%가 650만 원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에서 벌어들였던 수익 200만 원을 빼서 이걸 한국 주식에 200만 원 투자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반등했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연말에 주가 폭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국 주식의 가치는 급등해서 450만 원 투자해놨던 게 675만 원이 되고, 반대로 미국 국채에 투자해놨던 건 손실이 좀 났겠죠. 왜냐하면 환율이 급락했으니까. 이 과정에서 한 400만 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폭락한 자산에 대해서 배분 비율 5대5를 유지를 해나가면서 자산을 계속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이건 언제 하면 좋으냐면 연말에 하는 게 보통인데, 작년 3월처럼 극단적인 주가의 폭락이 나타날 때는 그때 신속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산, 그런데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환경에서 정해져 있는 자산만으로 65세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